액티바이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액티바이즈 제품과 그 옆에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놓았죠.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해조 분말이 액티바이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게 과라나입니다. 저 과라나가 액티바이즈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액티바이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액티바이저는 양이 분말로 175g 들어있고 105스푼 들어있는데 한 스푼이 1.67g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나 파트너들한테 말씀을 할 때. 그리고 이 액티바이저에서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지금 비타민 B 복합체는 8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는 이 함량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3 나야신. 이 나야신은 액티바이저 3스푼이 51mg 들어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스푼을 드시면 나야신 51mg을 드시는 거고 6스푼을 드시면 102mg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B1에서부터 B12까지 8가지 비타민 B 복합체가 지금 비타민 B7, 9, B12는 이게 지금 이 다른 비타민 B1에서 B6까지는 다 미리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리그램의 1000분의 1인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양이 1000분의 1 정도로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이 이렇게 차가 있다는 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세한 거는 여기 이 성분을 항상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게 비타민 C가 90mg 들어있고 과라나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30mg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B 복합체를 8가지를 보면은 제가 건강마마 그 액티바이저에 8가지에 대해서 각각 대표적인 그런 어떤 효능들을 올려놓았지만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되면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냐?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협업을 통한 조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모니 그룹이잖아요. 이 조화를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제는 그냥 8가지가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더 복잡한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카페인. 이 카페인은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하고 다르죠. 그래서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이 결합형 카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것을 자유형 카페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형 카페인은 1시간 정도 지나면 피크치에 도달해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지속되고는 그 다음에 이 오줌 속에 있는 카페인 농도를 지금 비교한 것인데 이게 거의 제로로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결합형 카페인 주로 탄닌하고 결합되어 있는 카페인인데 이건 1시간 후에 피크치로 됐다가 아주 완만하게 8시간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하고 구아라나에 들어있는 결합형 카페인은 다릅니다. 지속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순하죠. 순한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아라나에 들어있는 탄닌 결합형 카페인은 지방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근육의 글리코겐을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냐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마지막 남은 체력이 누가 더 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글리코겐을 누가 더 안 쓰고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액티바이저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우리 몸이 뭐냐면 지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남아 있는데도 지질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체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다이어트하고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항상 PM 제품에 다 들어있는 게 NTC라고 그러잖아요. NTC. 액티바이저도 당연히 NTC라는 그런 기반 기술이 적용이 돼 있죠. 근데 이 NTC는 잘 아시겠지만은 영양을 수송하는 개념인데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원할 때 필요한 곳으로 적각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이고 이게 독일 PM 인터내셔널사가 특허로 등록이 한 기술이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제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영양 보조제를 먹거나 또는 약을 먹을 때도 이게 전달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하초에서 스프링쿨러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작위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PM 인터내셔널사에서 NTC라는 이 혁신적인 기술은 필요한 세포에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빨리. 그래서 이게 혁신적인 영양 수송 개념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세 가지잖아요. NTC가. 하나는 물에 타서 액상 형태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야만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고 세포에서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과 함량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분이 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제가 또 강의할 때 이야기하지만 PM 제품은 가능한 한 섞어 먹지 마라. 단독으로 먹도록 이렇게 20년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소비자가 드실 때 그냥 섞어 안 먹는 게 베스트. 그런데 이제 파워 칵테일은 원래 베이식스하고 액티바이저가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파워 칵테일 드실 때 액티바이저를 섞어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갤린킷은 원래 맛이 없으니까 갤린킷도 그냥 단독으로 드시는 게 그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맛이 없다. 그러면 뭘 넣어서 드시느냐? 젤 수치하고 드시는 게 그래도 가장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알려진 게 리스토레이트하고 같이 타서 먹는 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리스토레이트하고 갤린핏을 드시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그 갤린핏에 있는 그 염이 염은 그 마이너스 이온 물에 타면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이 염과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이온이 서로 순간적으로 결합해서 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리스토레이트는 항상 단독으로 먹어라. 그래야만 그 미네랄의 양이온이 그 상태대로 흡수되어 가지고 세포에 전달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NGP라는 게 그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용성을 수용성화 시켜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제약업계나 영양보조업계의 꿈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처방전으로 만든 이 약을 먹으면 정확하게 세포가 이걸 100% 생체 이용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영양보조제 회사들도 이걸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할 때 그 PM 제품은 NTC 기술을 적용해서 뭐 98%의 흡수율을 달성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생체 이용률 100%에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보면 좋을 것 같고
98%다 뭐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쓰는 용어 하나하나도 좀 적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흡수율과 지금 생체 이용률을 우리가 혼돈해서 쓰는데, 흡수율은 소장에서 액티바이저를 섭취를 했을 때 소장에서 육모에 흡수되는 것을 이걸 흡수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육모에 흡수된, 소장에 흡수된 이 액티바이저가 간으로 보내져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순환을 할 때, 혈류를 타고 순환할 때 순환하다가 필요한 세포에 전달되잖아요. 이 세포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액티바이저가 들어가는 그 효율, 그걸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체 이용률하고 흡수율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세포의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피톡스 365 해독 프로그램과 액티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이미지가 이게 쉐빙슨입니다. 제가 액티바이저는 쉐빙슨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액티바이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쉐빙슨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쉐빙슨은 얼음을 뚫고 나가는 그런 배죠. 쉐빙슨이. 그 얼음을 뚫고 나가서 왜 얼음을 뚫고 나갑니까? 뒤따라오는 배들이 뚫어진 얼음 속으로 얼음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항해를 하도록, 그래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쉐빙슨 액티바이저 역할이 우리 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야신 플러시죠. 이 액티바이저를 물에 타서 드시면 이게 혈류를 타고 순환을 하다가 먼저 피부 세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피부 세포막으로 들어갈 때 이 나야신도, 우리 몸의 모든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나야신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나야신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아라키돈산으로 바뀌어서 PGD2를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 세포 안에서 PGD2가 분비가 되면 이게 피부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피부 세포 바로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로 들어갑니다. 그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로 들어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PGD2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모세혈관을 팽창시키면 나야신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야신 플러시가 지금 액티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게 쉐빙선이잖아요. 뭘 뚫고?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쉐빙선 액티바이저가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 그 모세혈관을 뚫고 잔 거기의 체액의 바다에 세포가 떠 있으니까 집단을 이루면서 그걸 조직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것은 세포에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성 피로인 분들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드는 거죠. 생기가 없다. 우리가 생기가 없다. 그 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 액티바이저가 들어가면, 이 액티바이저가 들어갈 때 쉐빙선처럼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때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혈액이 같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혈액 속의 산소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와 또 이 미토콘드리아, 아까 제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이 액티바이저가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 8가지가
이 영양소가 들어가서 그래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ATP라는 에너지를.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만든 이 에너지는 대부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는 저장을 하지를 않아요. 수분내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산소와 그게 필요한 영양소가 계속 들어가야만 에너지를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만드느냐? 체중 1kg당 약 1kg의 ATP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50kg인 사람은 50kg의 여성은 하루에 한 50kg의 ATP를 만드는 거예요. 70kg의 남자는 약 70kg의 ATP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제품들이 요즘에 뭐 나야신 플러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도록 비타민 B3를 함량을 늘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의 결점은 뭐냐? 들어가서 거기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가 지금 액티바이저처럼 성분과 함량이 적절하게 배합된 게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오래 먹었는데 나중에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플러시는 잘 일어나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역할,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중에 낮으면은 이 호모시스테인은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러면 몸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혈관을 손상시켜요.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면 혈관 염증이 일어나고 이 혈관 염증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뭐냐?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이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더라도 혈관이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이론을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그 박사가 이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는데 그 박사가 퇴출이 되죠. 쫓겨나서 학위도 잃고 비참한 일생을 마감하는데 그 왜 그랬느냐? 그때 제약회사가 콜레스테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이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으면은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동맥경화가 심장의 간상동맥을 협착시키면 심장혈관 질환이 되는 것이고 경동맥을 협착시키면 뇌혈관 질환이 되고 팔과 다리의 말초혈관을 협착시키면 수족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서로 이 대사작용을 할 때 중간 대사 분자로 나타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타민 B9, 엽산하고 비타민 B12하고 비타민 B6가 충분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메치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 수가 없죠. 이게 낮다는 것은 뭐예요? 비타민 B6, B9, B1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7 미만이어야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별도로 한 2, 3만 원 정도 내면 돈을 내면 혈액 검사할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거를 수치를 이제 활용하는데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이론을 이야기하지 호모시스테인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티바이즈의 B6, B9, B12가 이게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 쇄병선이 결국 뭐예요? 못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액티바이즈가. 뭘 가지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액티바이저는 아까 말했지만 쇄병선은 뭐예요? 쇄병선이 얼음을 뚫고 지나가면 그 뒤에
다른 배들이 따라와서 목적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액티바이저는 누구를 위해서 세빙성 역할을 하나?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실려 있잖아요. 그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있느냐? 4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7마이크로미터라는 직경 그 작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10억 개죠. 적혈구 하나에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액티바이저가 모세혈관을 뚫고 가면 이 적혈구가 따라 들어와서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그 다음에 황산화제,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또 세포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 예를 들자면 갤링픽 같은 경우는 연골에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이러한 영양소가 이 액티바이저가 모세혈관을 뚫어줘야 따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PM의 액티바이저는, PM 제품 액티바이저는 다른 PM 제품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빙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M 제품을 섭취할 때도 반드시 액티바이저는 필수로 꼭 드시도록 추천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약 70억 가닥이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죠. 그러니까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100조 개의 세포에 무엇을 공급하느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세포는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대사작용을 하는 거죠. 더 넓게 이야기하면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막힙니다. 30대는 30%, 50대는 50%, 70대는 70%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모든 기능이 30%를 밑돌면은 그때부터 질병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한 40%까지 있을 때는 어딘가 몸이 안 좋고 통증은 있고 뭔가 가끔 나타나는데 질병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나이가 70이면 그냥 70% 막히느냐? 아니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면 얼마까지? 한 30%까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70대가 되더라도 모세혈관이 40% 정도 막히면은 40대의 혈관 나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액티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책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에 모세혈관이 있는 그 책에 세포가 떠 있는데 그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고 남는 이산화탄소와 대산화폐를 다시 내보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산소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산소는 우리 세포의 생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산소 치료의 세계적 근위자인 에드 맥케이브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미스터 악시전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산소라 그러죠. 이분도 뭐 30년 이상 이 분야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세포가 필요한 산소 60%를 잃어버리면 암세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치유 쪽으로 이 연구하시는 분이나 또는 영양의학이나 이런 많은 그런 의사나 전문가나 이런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사실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100%라고 했을 때 이걸 지금 얼마인지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산소가
세포한테 80%에서 100%가 전달되면 그게 정상세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때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든지 명현 반응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세포 회복 반응이라는 말을 쓰자 그랬죠.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둘 다지만 더 중요한 건 산소죠. 산소가 80% 밑으로 떨어지면 공급량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춥니다. 분열을 멈춥니다. 왜 멈추겠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못 만들기 때문에 세포가 휴먼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휴먼 상태가 사람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도 휴먼 세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휴먼 세포로 있다가 이게 지금 산소가 60%로 더 떨어지면 그때 종양세포가 됩니다. 이 종양세포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성종양세포입니다. 근데 산소가 40%로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이 암세포는 종양으로 이야기하면 악성종양세포죠. 그럼 뭐가 바뀌느냐? 양성종양세포로 있을 때 항상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뭐예요? 서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양 억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암세포는 그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악성종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성종양이라는 것은 분열을 무한 정식을 하는 걸 악성종양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뭐냐? 산소죠. 그래서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응은 우리가 한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불가역 반응이라고 그러고 양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역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모든 거의 대사 과정은 거의 80%는 다 가역 반응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암세포까지 가면은 다시 정상세포로 못 들어옵니다. 그럼 암세포로 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양세포,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종양세포는 종양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는 조건만 맞춰주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종양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조건이 뭐냐? 그게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을 항물질과 독소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피톡스 365를 하는 게 그거를 하자는 거죠. 그 체액을 정화를 하자. 독소를 배출시키자. 그리고 거기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선도적 역할을, 세빙성 역할을 액티바이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필요한 영양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제품이 가지고 있어요? 파워 칵테일. 파워 칵테일, 그죠? 나머지 이제 특정한 세포들은 다 특정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장의 이 슬라이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게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액티바이저는 또 다른 역할에서 우리가 그 디톡스 할 때 피톡스 365 해독 프로그램에서 액티바이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피톡스 365 해독 프로그램에 하루에 액티바이저를 15스푼을 먹도록 그렇게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오전 11시에 6스푼, 오후 3시에 6스푼, 12스푼이죠. 그 다음에 파워 칵테일을 아침에 드실 때 거기에 3스푼을 더 타서 드시도록 그렇게 제가 디자인을 했다고요. 그래서 액티바이로 따지면 15스푼인데 파워 칵테일까지 다 따지면 파워 칵테일을 한 번 먹으면 플러스 3이고, 그죠? 두 번 먹으면 플러스 6이고, 세 번 먹으면 플러스 9잖아요. 왜 액티바이를 제가 이렇게 넣었느냐? 이게 지금 지방세포가 이렇게 큰 지방 이 방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독소를 끌어안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독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걸 나이아신이 액티바이저는 이 나이아신이 마그네슘과 주된 미네랄은 마그네슘이고 그 망간은 보조 역할을 하죠. 이 도움으로 이 지방세포를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뭐 분해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세롤과 지방산과 독성 항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독성 항물질을 간에서 중간대사 분자로 바꾸고 다시 수용성 분자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해독이 되는 과정이죠. 그게 액티바이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액티바이저의 건장 섭취법에 대해서 제가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액티바이저는 섭취 후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혈중 농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액티바이저를 섭취하고 나면 3시간 지나면 혈중 농도가 피크치에 도달합니다. 액티바이저의 반감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액티바이저 우리가 섭취한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죠. 그게 6시간입니다. 그리고 10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액티바이저를 피크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6시간마다 먹으면 피크치가 유지되겠죠. 6시간 지나서 반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6스푼을 먹고 이 원리에 따라서 섭취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권장하는 섭취법은 처음에 액티바이저를 처음 드시는 분, PM 제품을 처음 드시는 소비자는 첫 달은 1개월은 적응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응기도 그냥 3스푼 드시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표준화시킨 게 오전 11시에 3스푼을 드시고 오후 3시에 3스푼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등산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3스푼을 드시게 하면 좋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개월 될 때는 오전 11시에 6스푼, 오후 3시에 6스푼, 운동 전에 6스푼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냐? 이 6스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스푼에 들어있는 비타민 B3의 함량이 51mg입니다. 그럼 6스푼은 102mg이죠. 이 100mg이 될 때 80%의 사람이 나야신 플러시를 일으킵니다. 나야신 플러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액티바이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뭐가 극대화되느냐? 모세혈관을 뚫고 팽창시키는 힘도 극대화되고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작용도 그때 극대화됩니다. 3스푼이나 양을 적게 먹어서 나이신 플러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액티바이저를 타서 하루 종일 마셔라. 그러면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여기에 대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다 읽어보고 그 논문은 또 다른 논문들의 메타 분석을 해서 수십 편의 논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린 거죠.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티바이저가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상이 있을 때 자, 중으로 나누죠. 이 중은 이제 중간중자하고 하나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라든지 아주 중증 이런 경우에는 자, 경증일 경우에는 제가 아까 표준으로는 오전 11시하고 오후 3시에 6스푼을 드시게 했는데 오전 7시에 6스푼을 더 드시게 한 거죠.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는 가능한 한 오후 3시 이후는 드시지 않는 게 혹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민감한 분은. 그리고 중간 중자 중증은
2시간 간격으로 오전에는 6스푼으로 드시고 오후 3시에 6스푼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한 환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6스푼씩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대장암 말기 환자가 1시간 간격으로 한 스푼씩 그냥 액티바이저를 먹어서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없었다는 그런 거 올라오신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액티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세 가지의 세빙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요? 대장의 상피세포에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장의 상피세포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그 독소가 많다 보니까 그 대장의 상피세포 안쪽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 환형 근육과 세로무늬 근육근이 민무늬근이 2개가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경직돼 가지고. 그래서 이 액티바이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면서 걔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제가 아까 말한 모세혈관이 있고 하는 그 부분에는 다 뭐가 있느냐? 모세 림프관이 지나가고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온 독소들이 다시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놈들은 림프절에 있는 면역세포, 림프구, 그죠? 그 암 같은 경우는 T세포가 거기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신경을 건드리니까 통증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더 함몰된 신경과 죽어있는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야 거기 있는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근육이 움직이고 상피세포가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면역세포가 죽이고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암만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는 그럼 암은 왜 걸리느냐? 암은 그냥 복잡하게 뭐 원인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대장이 썩고 있어서 그래요. 그 대장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빨리 청소를 시켜야 그거는 다른 뭐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암의 근본 원인은 일단 대장이 썩고 있다. 썩고 있는 대장의 노폐물을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배출시키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건강마마에 저녁 단식은 약이라는 그 제가 오디오북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저녁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면은 대장에서 발효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노폐물 찌꺼기를 대장 끝에 있는 S결장 쪽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서 7시 사이 그게 대장병이 운영하는 시간대인데 그때 원래 배설을 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5시에서 7시 사이에 대장에서 배변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배변이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장이 그때 있는 그 독소를 다시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를 하면 얘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다시 독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건강관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5시, 7시 사이에 반드시 생수를 마시고 생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때 죽염수를 마시고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시에서 9시 사이가 원래 위경이 운영하는 시간인데 그때 식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다 중증으로 가는 분들은 대장에서 독소를 계속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바이저가 저는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 공부를 쭉 많이 했지만 액티바이저는 정말 제가
위대한 제품이다. 이 정도 역할을 하는 제품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뭐 하신 지 1년 되신 분, 뭐 2년 넘으신 분 있으시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쉐빙성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PM 사업의 쉐빙성 역할을 하는 것도 액티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저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 파트너와 소비자한테 정확한 교육을 하시면 그분이 그 정확한 그 교육 내용을 그게 복제가 되어야 소비자층도 빨리 구축되고 스폰서도 그 파트너도 거기에 맞춰서 PM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가를 했을 때는 제가 이 중증인 이렇게 매가했을 때는 4주 섭취 후에 3일을 쉬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섭취했을 때는 일주일 쉬어라는 거죠. 또 쉬는 동안 뭘 하겠어요? 쉬는 동안 세포가 들어오지 않을 때 세포가 그때 무엇을 한다고요?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스장에 가면 근력 운동을 할 때 매일 똑같은 근력 양으로 하지 말라고 헬스 트레이너가 이야기하죠. 중간중간에 근력 양을 바꾸라는 거죠. 중량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면 얘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간중간에 변화를 주면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구나. 세포가 뭘 하겠습니까? 세포도 긴장을 하는 거죠. 세포도 적당한 긴장과 이완 속에서 건강한 세포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풍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좀 나태해지면 뭐가 뭡니까? 나태해지면 몸도 안 좋아지고 뭡니까? 사고도 잘 일어나고 예? 재물도 잘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항상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하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뭐 거기 설명서를 보면 하루에 뭐 3스푼만 먹도록 돼 있는데 이거 맞냐 어쩌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비타민 B 복합제 8가지를 미국 FDA에서 일일 권장 섭취량 이렇게 표시를 한 거 있죠. 여성, 남성, 임산부, 수유부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에서 쓰는 이 일일 권장 섭취량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으로서 설정된 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 양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영양소 섭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은 20배에서 30배까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성하고 비교한 건데 액티 3스푼하고 액티 6스푼을 먹었을 때 쭉 보면은 한 번 먹었을 때 양이죠. 그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6스푼 정도 먹는 거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이거를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말기 중증인 경우에는 6 곱하기 6 하면 36스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을 40년간 약 5,000명의 조현병 환자를 거의 90% 가까이 낫게 개선시키고 그 중에서는 뭐 완치된 분도 있고 아닌 분 있겠지만 호프 박사가 조현병 환자한테 어느 정도 비타민 메가요법을 썼냐면 B3 메가요법을 5g에서 10g 썼었어요. 1, 2g 가지고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이상 썼는데
그 부작용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약사나 의사가 뭐 비타민 B3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 범위 안에서 올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액티바이저를 강하게 먹어서 우리 몸에 무슨 해를 끼친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액티펀치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액티펀치를 15스푼씩 3주를 계속 먹어봤잖아요. 실험을 해봤죠. 몸 상태는 오히려 더 좋죠. 가볍고. 자, 액티바이저는 이것으로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